40년을 다니면서 이제 임원 생활만 17년을 했어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조직 내에서 신뢰와 평판이 중요하다. 그렇게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조직 내에서 신뢰를 얻으면 동료들이 더 많이 도와줍니다. 동료들이 도와주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더 잘할 수가 있고 직급도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나 때는 그랬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잔소리로 들리고 반감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가 일이 잘 안 됐을 때 회사 지원이 약해서 안 됐다. 특히 또 뭐 팀원의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결국은 자기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빨리 쫓아가야 되는데, 그 구태연한 사람들은 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그거 안 몰라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존중을 못 받게 되고, 자기는 잘 모르지만 남이 들을 때는 바보스러운 행동이다. 예전에는 이제 퇴근 시간쯤 돼가지고 오늘 저녁에 회식 있으니까 갑시다. 무조건 갑니다. 가는 도중에 전화해가지고 선약을 다 깨고 갑니다. 요새는 그런 얘기하면 한 일주일 전에 말씀해 주셔야죠. 저는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 당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만약 자기 생각과 좀 다른 얘기를 했을 때 어떤 뜻이 있겠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주는 그런 그 유연한 자세, 이런 것이 필요할 거고요. 선배가 실수했을 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또 후배한테 필요한 거는 배우고, 그럼 관계가 더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뭐 꼰대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와 이제 멘토라는 말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뭘 지시를 할 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하세요, 언제까지 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질문형으로 지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문제점은 뭔가요? 여러 질문을 통해서 선배가 생각하는 의도되는 대로 좀 끌고 오는, 대신에 답을 후배가 할 때 자기 입으로 그 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번 주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리액턴스 효과라는 게 있어요. 청개구리 효과라는 게 있어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게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두 번째, 인지부조화라는 거는 자기가 얘기한 내용, 자기가 약속한 내용을 만약에 그렇게 안 됐을 때 심리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배들로부터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하는 방법을 얘기하게끔 만드는 질문형, 유도형으로 얘기를 해주면 멘토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경청을 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거예요. 선배가 한 30% 얘기하면 후배가 70% 얘기하게끔 만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후배 때 하도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선배가 되고 나서는 얘기하길 좋아합니다. 가능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걸 줄이고 후배 직원 얘기를 많이 하게 하는 게 좋고, 인정을 많이 해주면요, 그 후배가 자신감이 생겨요. 여유가 생깁니다. 여유가 생기면 선배가 하는 얘기를 잘 듣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했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떤 팀을 맡는 팀장이나 부서장이 됐을 경우에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팀원들 혹은 부서 임원들을 같이 어울려서 시너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 능력은 자기가 혼자 일을 잘하는 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적응을 못하면 성장하기가 어렵고, 요새는 대부분이 다면평가를 합니다. 다면평가라는 건 뭐냐면 후배가 또 선배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후배가 선배를 평가한 것도 사람의 능력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계층, 거기 치여가지고 잘못하면 튕겨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대기업은 직급이 올라갈수록 살아남기가 어려워지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어지죠. 그러니까 직급이 올라가면서 사원이 다 대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자기가 이제 부장이 됐거나 임원이 됐을 때 또 후배들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매년. 그럼 T1은 정해져 있는데 인원이 올라오면 누군가가 또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50대가 그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고, 대기업에서 이제 40대, 50대가 황금 같은 시기이긴 하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선 치열하게 버텨줘야 될 여러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승진은 일종의 이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평가 중에는 이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를 보면, 하나는 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또 한 가지는 인간관계입니다. 관계를 잘 설정하고 관계를 잘 이어가느냐, 조직에서. 두 가지를 크게 대변해서 볼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고 역량이 있고 인간관계를 잘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회사가 그렇게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회사가 볼 때 그런 사람이어야지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볼 때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량이 충분한데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은 사람. 이번 케이스는 역량은 좀 부족한데 인간관계가 좋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고 3번은 역량도 충분하고 인간관계도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드물게 네 번째 케이스는 역량도 안 좋고 인간관계도 안 좋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승진이 제일 안 되고 회사를 그만 나갈 사람은 4번이겠죠. 그러면 누가 가장 빨리 승진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3번이죠. 3번. 능력도 좋고 역량도 좋고 그다음에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 제일 빨리 하겠죠. 그런데 직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번이나 2번입니다. 3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능력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별로 안 좋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번과 2번이 그럼 누가 더 먼저 승진하느냐 관건인데 기업이나 직종에 따라 좀 다릅니다. 기업이 이제 대기업인 경우에는 능력은 조금 부족해도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이 더 빨리 승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은 그 능력대로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그 사회에서 버텨내기 어렵습니다. 또 동료들이 어떤 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신에 중소기업은 인간관계보다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에 따라서 승진이 먼저 되고 또 하나는 직종입니다. 하나는 연구직이라면 능력이 있는 사람이 빨리 되겠죠. 서비스 업종이나 영업이라 그러면 인간관계가 되겠죠. 네,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의 성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능력과 인간관계 두 개의 마차바퀴를 달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40년 동안 일하면서 얻은 그런 경험하고 노하우, 지식 같은 거를 후배들한테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 방법을 생각한 끝에 이거를 책으로 묶어서 업무 인수인계서처럼 넘겨줘야 되겠다. 이제 2년 전에 현대를 퇴임하고 나자마자 제가 책을 하나 발간했습니다. 제목은 균형의 힘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 직장 생활에서의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지 또 제가 성공한 성공 스토리들이 케이스별로 쫙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마 보시면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또 회사에서 어떻게 실적을 낼 수 있었는지 이게 하나의 벤치마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균형의 힘이라는 책의 부제가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입니다. 직장이라는 것은 개인 사업체가 아니고 여러 사람이 선배와 후배와 동료들이 어울려서 부대끼면서 살아가면서 실적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주변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토대로 해서 회사의 실적, 개인의 성취를 많이 이뤘는데 동료들을 그러면 어떻게 저를 도와주게 만들었는지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직장을 생활했고 또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그런 생활을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신뢰를 가지게 되면 주변의 동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자기 일에 애정을 갖고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줍니다. 일을 하면서 불평과 짜증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절대 안 도와줍니다. 자기가 자기 일을 사랑하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런 어울려서 사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인 여러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하고 있는 지금 일에 애정을 갖고 사랑을 하면 지금까지 직장 생활이 180도 변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40대, 50대가 직장 생활의 황금기입니다. 지식도 충분히 쌓였고 경험도 많이 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커져 있고 그래서 회사 안팎에서 자기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되면 자기가 일하는 시간과 자기가 일하는 부분을 매니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집중하고 몰두할 수가 있습니다. 20, 30대에는 일을 막 여러 가지를 많이 해가지고 방황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는 스톱하고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부분을 올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 아직도 잘 모른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올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성공을 하게 되면 회사를 오래 다닐 수 있고 또 오래 다니면 재테크가 되고 또 재테크가 되면 은퇴 후의 생활이 안정적이고 풍요롭다. 지금 그 40, 50대에 있는 우리 후배 여러분들이 인생의 황금기, 직장의 황금기를 멋지게 자기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